국방과학기술 대백과 사전에 따르면 사전적 의미의 함포라는 단어는 해군 함정에 장착된 포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함포를 국경에 따라 130mm 이상을 대구경 함포, 76에서 130mm를 중구경 함포, 76mm 미만을 소구경 함포로 분류합니다. 함포는 높은 포구 초속, 긴 사정거리, 단순한 구조, 큰 파괴력, 빠른 발사 속도 등이 특징으로 20세기에 미사일, 함재기, 어뢰 등이 등장하기 전에는 함포가 전통적인 함정 탑재 무기였으며 주력 무장이었습니다. 또한 함포는 14기에 활강포를 함정에 장착하기 시작한 이래로 지금의 강선포 시대까지 이어져 왔지만 2차 세계대전 때 함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이 새로운 해상전의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역할이 줄어들기도 했는데요. 특히 1960년대 대한미사일의 출현과 대공미사일, 순항미사일과 같은 정밀 유도무기의 함정 장착으로 함포의 가치는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는 함포에 비해 긴 사정거리, 높은 명중률, 큰 파괴력, 좋은 작전 효율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전투함의 함포 장착 여부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들어 무기 기술의 발전으로 함포의 정확성과 효용성을 크게 높였고 특히 값비싼 정밀 유도기에 비해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무기 선진국을 포함한 각국은 새로운 함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포의 대표적인 전가를 꼽자면 1982년 포클랜드전에서 영국의 마크8 113mm 함포는 유인탄을 포함해 총 8,0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해 아르헨티나의 공중 및 지상 군대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고 또한 영국 사령부는 이 함포로 아르헨티나 항공기 7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도 406mm 초대구경 함포로 이라크군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을 만큼 함포는 이같이 실전에서 그 필요성을 수차례 입증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대부분의 방산무기 소식은 KF-X나 미사일, 잠수함 같은 전략무기에 대해서는 많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두가 한국의 역사적인 기록들 뿐이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첨단 기술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유도무기 기술력은 미국 대비 82%에 근접했고 항공우주 기술은 60%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과는 다르게 한국이 개발한 무기 중에 세계 무기 선진국들과 대등하거나 일부는 더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제 댓글에 어느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한국 기술력으로 무슨 미국산 무기를 따라잡냐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의 방산업체들 중 한국과 제휴하여 한국이 그들의 무기를 생산하거나 어떤 것들은 아예 한국 업체가 주요 핵심 부품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단지 메이드 인 USA를 찍고 나오기 때문에 미국산이 되는 것인데요. 이는 세계 최고의 무기 선진국인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는 인정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한국 방산 기술력은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미국이나 러시아와 비교해도 동등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함포 제작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한국의 기술력이 또다시 세계에 통한다는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기업인 현대위어와 글로벌 방산기업인 BA 시스템이 절충교육 사전 가치 축적 제도를 통해 약 1억 달러 규모의 함포 구성품 수출을 위한 첫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가치 축적 제도란 평상시 은행에 돈을 저축해 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찾아서 쓰는 것처럼 국외 기업이 국내 기업들과 평소에 협력한 부품 제작, 수출, 공동개발 등을 축적해 두었다가 향후 수주한 사업에 절충교육 가치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국외 기업은 방위사업청과 구체적인 계획서인 가치 축적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실제 이행 결과에 따라 가치를 인정받는데요. 방위사업청은 2018년 12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5개의 국외 기업과 약 5억 불 상당의 가치 축적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방위사업청은 BA 시스템과 2019년 9월 가치 축적 합의서를 체결했는데 현대위아는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번 수출 계약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10년 동안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함포 구성품을 BA사에 납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계약 체결은 가치 축적 합의서가 실제 방산 수출 계약으로 구현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계약은 지난해 12월에 도입된 절충교역 상생협력 의무화 제도에 따라 현대위와 국내 10여 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방산업계 전반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새로운 판로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선택지가 생긴 것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국내 방산기업의 수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내 기업 간 중장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사전 가치 축적 제도를 교두보를 활용하여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현재보다는 더 많은 수출로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포 기술은 단순히 포신만 제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제어 기술, 구동장치 등 첨단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속 발사, 기동성, 음속 이상으로 날아오는 표적을 맞추는 명중률 등 미사일 기술처럼 복잡한 것이 한포 제작 기술입니다. 군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한포 개발 능력은 선진국과 대등하거나 살짝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한포 기술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짧은 역사이지만 세계 두각을 나타낼 만큼 한국의 기술 습득 능력과 개발 능력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의 발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산 중국형 한포 노봉은 1990년대 초 해군 신조함정에 탑재할 국내 고유 모델 한포 개발 요구에 따라 탄생했습니다. 한포 분야의 국내 연구 개발 사업은 1970년대 해군 고속정에 탑재된 20mm 쌍열 한포 마크 56 모드 3의 구동장치 개발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 20mm 발칸포 함정화 사업, 40mm L60 쌍열 한포 체계 개량 사업, 40mm L70 단열 및 쌍열 한포 체계 개발 사업 순으로 단계적으로 수행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 1990년대 ADD의 한포 개발 능력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군 함정이 도태되고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대비한 대대적인 전력 증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호위함과 초계함, 중형고속정 등 국산화된 함정이 건조됐는데요. 이들 함정의 한포는 당시 최고 기술을 적용한 이탈리아 브레다사의 40mm L70 쌍열 한포를 도입과 동시에 국내 개발도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우수한 선진국 한포 체계를 도입해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술력으로는 사업 계획을 승인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발한 장비는 추후 국내 정비 및 후속 군수 지원이 용이한 것 등 장점이 많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져 1988년 7월 개발이 시작됐는데 당시 해군의 요구는 사수가 한포 안에서 포를 작동시킬 수 있는 40mm 단열 한포와 사수 없이 사격 통제 장치로 원격 운영되는 40mm 쌍열 한포를 동시에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행 개발 과정에서 40mm 단열 한포는 PKM용으로 너무 무겁고 전력화 시기를 충족할 수 없어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획득 정책이 바뀌면서 실용 개발 단계는 40mm 쌍열 한포 노봉만 개발됐습니다. 40mm 한포의 핵심 기술로는 포열 장치, 포제 및 강선 설계, 디지털 서버를 이용한 정밀 구동 제어 등이 있는데 특히 개발 당시 선진 기술로 분류됐던 디지털 제어 기술은 ADD가 100%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해 해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가 장치, 구동 장치, 급탄 장치, 사격 통제 장치 및 함운동 보상을 위한 안정화 기술 등을 구현하기 위해 연구원들이 치열하게 노력해 중국형 한포 노봉을 탄생시켰습니다. ADD가 순수 국내 기술로 중국형 한포의 체계 설계에서부터 시험 평가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한 경험은 1993년 착수된 어뢰 음향 대행 체계의 김한기 발사대 개발에도 적용됐는데요. 이로 인해 한국의 한포 통제 기술은 2000년 이후 함정 전투 체계의 국내 개발에 대비한 표적 정보 처리, 자동화 장치 응용 및 시험 개발로 연결돼 국내 해상무기 발전에 기여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40mm L70 중국형 한포에 붙인 노봉이라는 명칭은 장수말벌을 뜻하는 노봉으로 학명은 베스파입니다. 아시아에 서식하는 벌 중에서 가장 큰 기강에서 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두려워하는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봉은 한번 벌침을 쏘면 죽게 되지만 노봉은 여러 번 벌침을 쏘아도 죽지 않고 40mm 국산 한포도 이러한 노봉과 같이 적이 두려워하는 존재로서 역할을 담당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명명됐습니다. 중국형 한포 노봉은 호위함이나 초계함, 고속정에 탑재되며 사격 통제 장치와 연동하여 원격으로 조종되는데요. 고속 발사가 가능하며 높은 기동성을 보유해 근거리에서 공격하는 전투기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대함 공격도 가능합니다.
한포로서의 능력과 함께 제한적인 근접 방어 무기로도 역할 수행이 가능한데요. 유효 사거리는 대공 4km, 대함 6km이며 ADD가 개발한 탄도 계산 기법을 적용해 높은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중국형 쌍열 한포의 주요 구성 요소는 급탄, 발사, 구동을 수행하는 포탑 부분, 한포 제어 장치, 함정의 제한된 전원 공급력을 확대하는 회전 변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당 발사율은 포신당 310발이며 수상 및 지상 표적과 공중 표적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비 탄약으로 약 760발이 적재돼 있어 탄약 재공급 없이 10회 이상 적과 교전이 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또 제어 장치에서 한포를 통제하는 부분은 최신 전자 기술이 적용돼 음속의 2배 속도로 공격해오는 표적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함선에서 음속 이상으로 다가오는 물체를 맞추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날아오는 공을 다른 공으로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달리면서 공을 던지는데 바닥이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는 3차원의 물속이면 더욱더 맞추기 힘들어집니다. 함선이 이동하는 동안 한포의 수평 유지가 기본이 되면서 표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첨단의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의 한포 기술은 이미 군사 선진국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한국이 한포 개발 당시 어느 누구도 간섭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한포 기술력은 전략무기처럼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과연 첨단의 기술력을 한국이라고 갖고 싶지 않았을까요? 인정하기는 싫지만 우리보다 강한 나라들이 간섭을 하고 경제무역을 빌미로 압력을 가한다면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기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해 앞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 우리보다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군사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날이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라고 항상 못하고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군사무기를 얘기하는 꺼리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